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업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3월달 첫날부터 강승부를 가려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강승부를 갈 때 기본적으로는 좋은 게 있으니까 가는 거겠죠. 함부로 제 성격상 뭐 돈을 벌자고 이렇게 갈기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뭔가 반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연패가 없었기도 했고 2월달에 너무 좋았죠, 그죠? 그래서 3월달 안 꺾이는 분위기로 가기 위해서 이게 또 괜찮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방금 원래 안 하던 스타일의 표를 받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시도를 했습니다. 왜? 슈우들프 꼭 와야님 써야 되는 추천 경기란 말이죠, 감사합니다. 그게. 그래서 얘기는 하지 마시고 바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멤버십이나 윈하고 다 아이즈빌님 올라갔고요. 추천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가야 될 경기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산발적으로 많이 있는 게 아니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베스 딱 한번 선생님 추천 감사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조합으로 구성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노란공룡님 해축을 추천 만든 감사합니다. 것도 얘기를 해야 되지만 오바를 3개를 오바갔습니다. 역시 꼬모는 오바의 팀이고 뉴캐슬도 오바를 했고 호펜이 오바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툴루 5개를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앙제는 어제 언더 떴더라고요. 앙제 언더를 안 갔는데 그지? 어제 왜냐면 모나코가 불안하기 때문에 앙제 언더를 보기 힘들었다면 그 전에 뭐 릴도 있고 찌레벤하고 이러다 보니까 언더를 우리가 갔던 부분도 있었는데 뉴캐슬 오버 났고 툴루즈는 안 됐네요. 그다음 꼬모 됐고 5개 정도 봤었죠. 그죠? 그냥 앙제 언더 갔어도 무방했다. 원래 앙제 언더 우리가 잘 쓰니까 나머지는 뭐 아쉬울 게 하나도 없고 원래 안 가려고 했으니까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 오버가 더 낫다고 봤는데 이랜드가 먼저 선제 넣었죠. 이랜드도 자퍼팀이 아닙니다. 그다음 도쿄 베르디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히 무서운 팀이긴 하다. 3대2로 끝났지만은 FC 도쿄는 한 골이 무질했고 해피고고님 추천 그다음에 K리그 같은 감사합니다. 경우는 저랑 예상이 좀 벗어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체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용인 FC하고 천안 시티 보겠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승패를 갈 필요가 없는 거고, 천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천안이 2부로 와가지고 이제 몇 년이 지났죠, 그죠? 근데 언더 성향이라 볼 수 있는 내용은 없죠. 그 천안 같은 경우 이제 둘리 박진석 감독이 신입 감독으로 선임됐는데, 이 감독 같은 경우는 정평이 나 있는 게 팀을 체질 개선을 잘하고, 승격도 몇 번을 시켰던 이력이 있는 감독입니다. 근데 끈끈한 축구를 하는 건 맞긴 하지만 노잼의 언더의 축구는 아닙니다. 왜? 부산에 있었잖아요. 이 감독 자체가 그죠? 그래서 그리고 박진석 감독도 어찌 보면은 전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승격을 시키는 거고 전술하고 뻥축구만 가지고 올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탈한 선수도 없고 그래서 천안 프렌을 볼 수는 있겠지만 굳이 보면 용인도 어제 김 FC 2배 정배 받은 거랑 같은 느낌이죠. 용인도 샤이니 아버지 대전 뭐 승격시키고 이런 부분입니다. 취업을 잘하는 감독이고 미르 스타디움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석현준이가 여기 있고 여러분 신진호라든지 임채민이라든지 굵직한 베테랑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신생팀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지워주려고 하긴 하지만 이 선수도 지금 신진호라든지 임채민이라든지 석현준 기량이 많이 떠난 선수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용인 FC 왔지 아니면은 최소한 2부나 1부의 끄트머리 팀이라도 갈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냥 다득점 어제 김해랑 안산도 아무튼 나쁘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산이 선수를 다 바꾼 거는 알았어요. 정현수고 뭐 유승우고 이런 부분 용병들 데려온 건 알겠는데 그냥 안산 하던 게 있으니까 갔던 거거든요. 근데 자꾸 저런 식으로 하면은 그동안 존나 못했잖아. 그거보다는 그래도 한 중위권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제가 보고 온 입장에서는 선수 바뀐 건 다 알고 있었거든요. 한 30명을 방출하고 한 20명 완전 새 팀이야. 안산이. 근데 기본적인 게 감독도 뭐 삐레한 감독이고 하니까 그래 얘기를 했던 거거든. 그래서 일단 그렇게도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오버만 가져가면 되고
그다음 대구하고 화성인데 우리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작년에 둘이 차 반대로 초반에 잠깐 프레를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줬거든. 어쨌든 요번 시즌 같은 경우는 어, 대구 FC하고 수원 삼성하고 또 이랜드하고 몇 개 팀, 네다섯 개 팀, 요를 이제 우승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강력한 우승은 수원 삼성이지만 하지만 대구가 배당이 좀 올라가긴 했지만 이 배당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화성이라는 팀 자체는 옛날 김종국 감독도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력이고 경험이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경험을 먹고 어느 정도 또 우리가 계속 화성 반대 둘이차 반대를 안 갔던 이유가 뭐냐면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 일단 이 배당의 메리트가 하나도 없는 팀이고 대전은 이제 무승부, 햄무. 그다음 대구는 K동물배님 추천 무승부를 참 많이 감사합니다. 내는 팀이야. 그리고 전술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감독이 들어오든 뭘 하든 기본의 틀 가지고 그게 강점이자 단점입니다. 선수들 그대로 해서 그러니까 거의 있는 선수들 이거 뭐 조금의 이탈은 있긴 하지만 그 선수를 가지고 뭐 최원곤 감독이 하든 지금 감독이 하든 이병근 감독이 있든 요런 세징야 위주, 에드가 위주로 하고 그다음 나머지 국내 뭐 정치인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안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술적인 한계고 그게 잘 되면 또 그게 또 잘 되는 거고 장점이자 한계거든요. 그 선수는 그러니까 너무 과하고 화성 프렌을 보는 게 낫고 나머지는 가져갈 게 K 없는 끼쟁이님 추천 상황이고 감사합니다. 대구나 화성이나 이 경기를 지켜봐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프렌을 제외하고는 가져갈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경기입니다. 허머쟁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청주하고 수원, 청주하고 천안하고는 언더를 안 보는 팀이죠.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김원중 감독 할 때도 선도일님 추천 마찬가지고 감사합니다. 좀 약간 점수를 그렇게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 팀은 아니죠. 실리적인 운영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청주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축구에 관심이 많은 구단이라고 생각, 마케팅도 그렇고, 구장은 별로 좋지 못하지만, 그래서 루이 킨타라는 외국인 신인 감독을 선임을 했어요. 근데 이 감독 같은 경우는 진짜 온리 짠물, 진짜 낼 것만 내는 이런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전 팀을 맡았을 때 아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 영입 현황을 보면은 청주가 그렇게 영입 현황을 알차게 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는 많이 하는 구단입니다. 난 축구에 진심인 구단이 대전 하나하고 울산 현대가하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거든. 시민 구단 치고는 이렇게 리셀링도 하고 그다음 마케팅 하는 부분에서도 진심인 구단이야. 근데 이 감독 자체가 상당히 이 짠물에 약간 뭐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뭐 주고 확 하고 이런 느낌의 드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청주는 우리가 은동대고수님 추천 옛날에 뭐 감사합니다. 최영경 감독도 있고 뭐 감독 있을 때 오바를 많이 봤던 팀이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언더를 볼 수가 없는 팀이란 말이지. 수원 FC 같은 경우 이제 박건하 감독 같은 경우는 이랜드 맞나 하여튼 감독을 했던 팀이죠. 2부에 있었던 감독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근데 박건하 감독 같은 경우도 체력 훈련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기본적인 감독이기 때문에 선수들 경기를 그렇게 잘 펼쳐질 수 있을까? 수원 FC랑 기존의 감독들하고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오버할 가능성보다는 저득점의 무승부 가능성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주는 언더의 성향이 많이 바뀌지 않았나. 좀 기존에 알던 분들은 배팅 좀 하던 분들은 그래서 얘기했잖아. 방향이 그 비세고 오버 갈 때 청주도 언급을 했단 말이야. 청주 뭐 이와키 이런 팀들이 천연을 붙었을 때 뭐 1점 언더 1.3점 주고 뭐 2점 크게 주고 간혹 J리그보다는 덜 주는데 가끔 주면 그런 게 청주였었거든요. 그런 거 이제 오버가 지금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하고 광주 같은 경우도 저득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광주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이제 본체가 떠났기 때문에 정호연이도 떠났죠. 미국에 있다가 왔고 아산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단의 또 재정 건전화 규반 때문에 선수 등록이 지금 제동이 걸리면서 보강도 하나도 하지 못하는 채 시즌이 맞이됐습니다. 규정 위반 징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정효 감독의 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선수들도 많이 빠져나갔고 영입도 못했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제주가 우위에 있는 거는 맞긴 하지만 제주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근데 저는 외국인 감독 농구든 뭐 야구든 축구든 특히 축구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아시아랑 당연히 다른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등장을 할 수 있을까? 일단 광주는 오버보기 힘들 팀이고 이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 자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남태희 위주로 여러분 알고 남태희 위주로 좀 뭔가를 펼쳐갈 가능성이 크다고 이런 뉘앙스를 펼쳤기 때문에 저는 오버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승패는 로또라고 생각하면 승패를 굳이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위에도 저득점 보고 이것도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패는 골아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다음 경남하고 전남 작년에 쓰레기 팀이 경남, 성남 그다음 뭐고 안산 이런 팀들은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성재 감독을 영입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는 뭐 이제 대학교나 이런 부분에서 부산진구덩치님 보여준 추천 적이 있는 감사합니다. 부분이지만 별로 기대는 안 합니다. 그래서 뭐 획기적인 경기들을 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브라질 선수들 영입을 좀 잘해오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준재가 빠져나가고 설현진이는 어제 김해 FC 갔죠. 그래서 뭐 딱히 뭐 보강되고 뭐 감독이 힘을 실어주는 이런 그림들은 안 나오고 있고 전남 같은 경우는 박동현 감독이 바로 갔네요. 박동현 감독 같은 경우는 아산에도 있고 경남에도 있고 지도력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은 감독이죠. 근데 경남에서 좋지는 못했는데 전남은 그래도 항상 2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FA컵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저력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선수들 막 뛰어난 선수들은 많이 없어요. 항상 보면 근데 항상 무슨 결과를 내는 거는 맞단 말이죠. 그리고 또 경남이 잘랐잖아요. 박동현 감독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전남이 그리고 전남하고 항상 전남에 이장관 감독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정경준 감독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산다라박곰 님 박 추천 터지는 경기들이 감사합니다. 많았습니다. 특히 창원에서 그런 경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남승과 오바를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부분. 항상 1대1 스코어를 보세요. 항상 스코어가 아니더라도 경기 자체가 그냥 원사이드 뭐 경남이 2대0 끝나거나 아니면 전남이 이기면 전남이 유리하잖아. 전남이 경남보다 항상 위에 있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거지. 구구라시코 같은 거지. 제가 국민하고 우리은행 얘기했다. KB가 연지장님 앞서잖아요. 추천 지금은 감사합니다. 우리은행이 앞설 때는 또 KB가 따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경남과 전남의 관계다. 이장관 감독하고 설기현 감독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임 감독인데 그때도 뭐 또 대학교 뭐 이제 그 대학 축구 했을 때 뭐 코치 뭐 선후배 관계이기 때문에 감독하고 그런 부분들 작동되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스토리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축구는 끝났고가 아니고 가와사키가 남았죠. 가와사키하고 미토는 오버만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와사키는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가와사키가 맞고요. 보스오공사님 추천 분명히 감사합니다. 보여줄 거고 아쉬운 거는 이제 이에나가라는 선수 자체가 이제 에이징 커브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어차피 가와사키는 돈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로테이션을 두 팀을 꾸릴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미토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 안주만 할 가능성이 크고 엔뮬라꾸심님 수비적으로 추천 하겠지만은 감사합니다. 그게 쉽지는 않겠죠. 왜 미토 같은 경우는 딱 중위권 뭐 쇼난 그다음 오이타 이런 팀도 있잖아요. 보통 이제 중위권만 하는 팀 그 팀보다도 낮아 보이기 때문에 이게 뭐 수비적으로 한다고 해서 수비적으로 하고 가와사키 알잖아요, 얘들아. 어쩌 그래서 물론 뭐 1이냐 2냐 이거는 뭐 겨뤄봐야 되는 이야기지만 뭐, 뭐 투자를 안 하고 그다음에 뭐 의욕을 안 두고 뭐 이런 경기를 하면은 뭐 이 경기를 패스해야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바 내실껏 챙겨갈 수 있는 경기라고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아키하고 후지에다 이반발이 니가타 이런 건 안 간다고 했죠. 이아키나 이어타 이런 팀들은 이제 언어바 뭐 역배돼 있거나 좀 탐스러우면 찍어보는 거고, 오카야마 나고야도 굳이 보면 나고야 승의 저득점인데 저득점 1.39가 뜨기는 뜨겠지만은 굳이 그거 안 가고 안 가도 배당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그건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 전북하고 부천 같은 경우는 오버만 보겠습니다. 알겠죠? 어제 울산이나 FC 서울 같은 경기이기 때문에 물론 굳이 보면 전북 헨승을 본다고 건빵부자님 했지. 근데 별풍선 200개 전북 헨승 이 감사합니다. 꼬르가 화끈하게 어차피 적중 오바기 쌍이루산. 때문에 그냥 오바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바는 부천도 2부에서 보여주던 게 있죠. 왜 이영민 감독이 보여주고 매년 보여주고 맞죠? 결국 올라왔는데 올라가도 안 이상한 팀이야. 투자 안 해주는 거 치고는 진짜 잘하는 감독이야. 용병도 뭐 닐손 주니어 이런 애들 데려와가지고 그지 항상 5위권에 들어가 있잖아. 우리가 K리그 2 배팅을 해보면 맞지? 1부는 못 가고 이제 뭐 플레이오프에 좌절되거나 맞죠? 그래서 근데 갭 차이는 분명히 있다. 근데 할 줄은 아는 팀이다 보니까 오바 정도만 가는 게 좋고 뭐 굳이 보면 헨승도 하긴 해야 됩니다. 왜 작년에 너무 전북이 압도적인 보여주고 또 슈퍼컵 때도 여러분이 봤잖아요. 대전도 만만하게 볼 팀이 아닌데 2대0이 그때 압도를 해버렸잖아요. 그지? 그다음에 이승우라든지 뭐 김승섭이라든지 이동준이라든지 맞죠? 이런 부분들. 그렇다 뭐 부천이 뭐 템백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이 그거 하면은 오히려 더 집니다. 오히려 더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승산이 있고 전북이 밀어 못 붙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오버 갈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축구 몇 경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경기를 마치고 이제 배구로 넘어가도록 건빵부자님 할게요.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부탁드리고 건빵 부자님 드릴게요. 비율 잘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유튜브 형님도 요새 업을 잘 안 눌러주더라. 업 한번 막간을 위해서 좀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지? 항상 방금 설명을 롬마옥신앙님 추천 길게 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 필요한 내용은 길게 하고. 자, 배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찍으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하고 현대캐피탈이다. 저는 현대캐피탈이 상당히 낮은 배당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 저는 2.5를 받아도 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홈 여포인 거 잘 알고 있죠. 근데 경기력이 너무 썩었어요. 그럼 물론 이제 홈에 오면 디비트로프가 달라진다 이건 있긴 한데 그리고 오버를 많이 낸다. 이제 끝입니다. 왜? 6위입니다. 6위. 6위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물론 위에랑 차이가 안 난다고 하지만 너무 못합니다. 나머지 뭐 지금 쇼타 있죠. 쇼타 작년에 있어서 쇼타를 영입을 했는데 이민규가 못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문제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쇼터는 기존의 공격수랑 엇박자 신영철 형님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디미가 문제인 거지. 세트 이민규는 잘만 하고 있었잖아. 그지? 맞죠? 나는 이거 그냥 현대캐피탈 마이너 언더 봅니다. 그냥 물론 현대캐피탈도 2연패 빠져 있지만은 그냥 오금 홈발 좋다 이것밖에 설명할 게 없잖아. 근데 지난해 우리카드 경기전도 봤고 지지난 경기도 봤을 때 어떻게 갈 수 있냔 말이야. 홈 하나 그냥 오발 많이 뜹니다. 잘 비빕니다. 근데 그래 홈에서 승을 많이 거둬 15승 16패 6인데 여러분들아 순위만 얘기하자는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공 같은 거 도공 기름인데 도공 배당 잘 주고 1.5 줬잖아. 그거랑 같은 느낌이라 봅니다. 그래갖고 기름 상대로 그냥 많이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언더나 승이나 마이너스 보면 되고 당연히 주포 싸움이죠. 레오도 놓아야 되고 옛날 같지는 않아요 확실히. 근데 팀이 개쇼 하는 것보다 낫다고. 물론 홈에서 완전 다른 수치를 보여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케이가 홈에서 프렌이나 오바를 많이 했지 역배를 너무 많이 했다 이건 아니거든. 그랬으면 순위가 저기 있겠냐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흥국이하고 페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승패로 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언어바로 성공을 하든지 아니면 안 가면 되겠죠.
굳이 보면 그래도 흥국을 봐야겠지만 안 찍도록 하고요. 이거는 그냥 저득점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흥국도 진짜 노답이긴 했죠. 뭐 지난 경기 보면은 그지 GS한테 셧아웃. GS는 5세트가 많고 국내 아프지 그렇게 강한 팀이 아닌데도 셧아웃 줬다는 거는 상당히 심각하다 볼 수 있는 거고, 페퍼 같은 경우도 뭐 정관장한테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도 5세트 간다든지 쪼이는 용병인데 공성률이 30% 미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우르르 매션을 보고 저는 저득점 찍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다른 코멘트는 칠 필요가 없다. 왜? 나머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언더를 갈 것이냐 오버만 갈 것이냐, 굳이 보면은 누구를 보느냐 이 정도만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농구 월드컵 같은 경우는 이제 8시 반 경기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축구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 시간대에 몰려 있거든. 그래서 10시 반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는 다음 분석 때 어차피 일찍 갈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분석 때 하고, 필리핀하고 그다음 뭐야 저기 8시 반에 걸리는 축구 뭐 AC 밀란, 쭈볼레, 엘체, 폴란드 이런 것 중에 필요한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농구를 봐야 되는데 오늘 또 중요한 경기죠. 한국하고 일본.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그 대만도 진짜 못하는 팀이에요. 그죠? 일본은 뭐 중국한테 아쉽게 했지만은 그 주전 센터가 안 나, 홉킨스가 금방 안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도 일본이랑 한국이 붙었을 때 물론 한국이랑 일본이 작년 방장 안양도 갔잖아. 카타르 할 때도 갔고 물론 이긴 부분도 있지만 그때는 일본이 1군이 아예 안 나온 상황이었어요. 약간 신인들 기회 주는, 약간 이게 신이란 묶이지만 약간 신진급 선수들한테 기회를 줬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경기는 별로 안 치워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얘기를 했지만 마줄수 감독이 능력 있는 감독인 건 맞긴 하거든요. 보여준 게 있는 감독이야. 근데 지금 보면은 물론 아무리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선수도 잘 따르고 적응을 못하고 알아가는 입장이라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보여줘야 될 시기란 말이죠. 아니면 진짜 안 맞는 건지 아니면 아시아를 파악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명백한 사실이란 말이죠. 왜? 대만한테 지는 게 몇 년 만에 아마 졌던 걸로 아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는 이정현하고 이현중 3점, 그다음 뭐 이게 빠른 공격 드리블 쳐서 가는 이런 걸 지금 주된, 왜 센터 부분이 이승현하고 뭐 하윤기도 지금 빠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강지훈이 지금 신의 경험 뭐 이런 부분들이잖아. 그래서 어쨌든 오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3점 많이 때리고 올리피스하고 리바운드 전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마줄수 감독도 녹아들지 못했고, 일본도 물론 중국 상대로 그렇게 뒤집히는 이 어이없는 결과를 펼쳤지만은 한국은 그렇게 지금 센터적으로 지금 부담스러운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진짜 kit발이고, 한국 지금 이승현도 언제적 이승현이야. 물론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긴 하지만 지금 대만전 패배로 지금 팀 사기가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 걱정되는 건 있죠. 야구든 축구든 농구든 배구든 일본만 보면은 미치는 거, 전력은 떨어지는 미치는 거, 뭐 약속의 파래가 나오고, 뭐 축구 이기고 비긴다든지 이런 거 나오지만은 여기 또 일본 홈인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일본도 한국한테 지기 싫다. 그래서 3일절 뭐 그런 드립은 칠 필요가 없고 실력대로 봐서 그냥 마인하고 오버하고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경기고, 한국을 뭐 여러분 DB 그 원주 그 경기에 너무 한국, 그 경기 중국을 못한 거, 그게 한국 잘한 거 맞기는 해요. 그리고 좋은 분위기인 것도 맞고, 안준호 감독, 그 다음에 전일철 임시 감독, 조상현 감독, 조상 코치 체제 좋았던 거 말, 그거를 부정하는 거는 아니다. 못했던 건 못했던 거라고 하면 돼요. 왜? 한국이 원체 국가대표에 대해서 기대감이 아예 없는 부분들이잖아, 그지? 지금 나아지고 있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빨리 마줄라 감독의 그 스타일이 잘 녹아 들어서 오늘 경기뿐만 아니고 계약을 오래 했단 말이지, 그지? 그래 발동이 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감하고 뉴질랜드는 그냥 똑같습니다. 오버 갈 거냐 말 거냐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거고, 감이 이제 50점, 60점, 40점 정도만 해주면은 오버 안 하겠죠. 뉴질랜드 뭐 필리핀 이런 팀 자체는
항상 오버를 많이 내는 팀 중에 한 팀이고, 그다음 뉴질랜드도 어쨌든 필리핀은 난 질 거라 프렘만 하는 게 아니야. 필리핀 프렘 봤잖아. 그리고 앞도 이게 뭐 실력 차이 당연히 나죠, 그죠? 그래서 마인드 해야 돼. 마인드 굳이 찍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오버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보면 되는 경기고, 뉴질랜드도 그다지 수비 조직력이 좋은 팀은 아니거든. 옛날 한국하고 뉴질랜드 붙은 적도 많아요. 코리 웨스트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오버만 보면 되는 경기고, 굳이 보면은 뉴질랜드 마인드 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만하고 중국. 근데 중국은 형들 지난 경기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래도 언더 경기예요. 솔직히 형들아, 그게 삑삑이 불어서 오버 난 거지. 경기 언더예요, 형들아. 물론 뭐 개그치 오버 난 건 아니긴 하지만 찔끔찔끔 오버 난 거거든. 그래서 언더고, 대만도 한국 봤을 때 마지막에 따라올 뻔도 했었잖아. 못해요, 형들아. 그래서 이거 언더에 대만 프렘 봐야 돼요. 중국을 지금 옛날 모습 계속 꾸준히 나와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지. 그거 한 경기 또 뭐 뒤집었다고 해서 뭐 잘한 거는 맞긴 하지만 갈 수가 없다고. 1분 동안 삑삑하고 비디오 판독하고 흐름 해가지고 오버 난 거란 말이야. 자유투 주고 그게 1분 상관에 몇 점이 났냐, 그지? 그래서 저는 그때랑 기준점도 똑같고, 그래서 언더나 프렌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경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롬맘 신앙님 어딨노? 같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그래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하고 호주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만 가면 되냐면 그냥 오버만 가면 됩니다. 둘 다 오버 그 자체죠. 언더 보기 힘든 팀이죠. 스피드도 장난 너무나 빠르고, 물론 지난 경기 필리핀 60점밖에 안 냈지만은 타마에도 나왔습니다. 지금 LG 선수 어제 말에도 주성타 채널 보냅더라. 마요도 근데 마요는 백업입니다. 마요 말고도 뛸 선수들이 많아요. 라모스가 핵심이야. 라모스. 그 일본 비디고 있는 드와이트 라모스, 한국에도 올 뻔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딱 오바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5.5 내용의 경기를 할 수 있는 게 필리핀이기 때문에 득점 싸움이다. 뭐 후안 고메즈도 마찬가지고, 호주는 수비가 아예 안 되는 팀이죠. 오바 그 자체 유타 같은 팀이야. 여러분 이제 NBA만 너무 꽂혀서 얘기를 하는데, 필리핀의 또 열광적인 소음들, 몸싸움, 독고스칸 부분들, 이런 것들도 호주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호주가 그렇게 체력이 좋은 팀이라 볼 수는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엘라이자 페퍼가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걔네들이 한 70점, 60점 할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 니케이도 맞죠. 니케이는 알 거야. 호주랑 우리나라랑 붙었을 때 많이 봤기 때문에. 테너 크랩스, 그다음에 페퍼가 거의 만 60, 70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량을 가진 선수거든. 우리나라 치면 이제 ASP3000님 용병으로 추천 들어올 수 있는 감사합니다. 수준의 선수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오버에 포커식을 두고, 그다음 필리핀 프렌을 차기로 두는 게 맞지 않을까, 고를 수 있는 경기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구 다 가져갈 건 아니고 8시 10분 때 또, 왜냐면 필리핀 경기가 8시 반 경기이기 때문에 가져갈 거는 AC 밀란 경기하고, 그 다음에 즈볼레 경기. 보통 네덜란드 리그 잘 안 쓰는데 볼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언급을 드릴게요. 표현 안 써져 있는데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표현을 안 써놨네. 이거는 아약스 승이나 저득점 둘 다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너무 과해요. 그러니까 아약스가 그동안 했던 항상 페이노르트, 아약스, 알크마리 얘네가 트벤테까지 하면은 이제 하는 여포짓을 하긴 하는데, 최근의 행보는 3.5 받을 정도의 경기는 아니거든요. 부상자도 핵심, 또 주장의 역할이 중요하거든. 베르 바은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약간 선수 때 홍명보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없으면 좀 많이 흔들리고 이런 부분들이 아약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인 위주로 기용을 또 한다고 했고, 물론 질 경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아약스가 배당이 높은 것도 이유가 있고요. 저볼레 같은 경우는 이제 12, 지금 선수들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일단 언더도 좋을 수 있다. 언더 좋을 수 있고, 아약스 승은 배당이 높게 측정이 돼서 그걸 역으로 이용해 볼 수도 있는. 왜냐, 안 갈 뿐이지 방자 경기는 계속 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 혹시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안 본 경기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 위험하잖아요. 말을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아약스 승하고 저득점 8시 15분이니까 대만하고 중국이 5시거든. 그리고 필리핀 호주가 8시 CSW3547님 반경기거든. 추천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감사합니다. 묶어볼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레모나하고 AC 밀란. 이거는 딱 오버만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크레모는 지난 경기 때 로마 봐서 아실 거고요. 상당히 라인을 많이 올리더라고 보면. 그리고 일단 중요한 게 이제 강팀 상대로 수비적인 운영만 하느냐.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원래대로 해요. 원래대로. 근데 수비적으로 한 데서 수비적으로 되지도 않는 부분이고요. 3백을 하든 4백을 하든 상관이 없고 AC 밀란 같은 경우는 지금 밀란이랑 뭐 1위권도 마찬가지고 3위권이랑 붙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반드시 지금 사정권이거든요. 지금 3위권들이 밑에 3위, 4위가 득실득실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이번 라운드 원정 그냥 두드려 패고 다음 경기 준비해야 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일반승 뭐 핸승 이런 것보다는 오버 가는 게 좋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레모네 같은 경우도 그다지 뭐 AC 밀란이라든지 뭐 상위팀들 있죠. 뭐 나폴리라든지 이런 상대로 데이터들을 보면 괜찮은 오버에 대한 왜 아무 정보가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관심이 없는 팀이잖아. 솔직히 말해서. 근데 뭐 어제 뭐 그저께 후쿠오카 같은 거지. 그래서 저는 보탤 수도 있고 아니면 오버가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피스님 추천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플리시치라든지 그다음에 필 크루쿠 이런 친구들 또 잘 하기 때문에 패신 게임 그래서 언더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요새 지금 방향이 오버로 또 저기 뭐 꼬모도 마찬가지고 뭐 이탈리아 리그 오버 좀 많이 보고 있잖아요. 오버의 흐름이긴 하거든요. 어제도 꼬모 오버 나긴 했고 그래서 언더 볼 경기는 아니고 가냐 마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했습니다. 오케이.